여러분 안녕하세요. 5단원 소리의 성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소리나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과학 책 96에서 97쪽, 실험 관찰은 51쪽입니다. 오늘은 작은 북과 북채, 좁쌀을 활용해서 실험할 예정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학책 94쪽을 함께 읽어봅시다. 스피커의 소리 조절 장치를 이용해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북을 북채로 치면서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의 책에서 보면 남학생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스피커의 소리가 작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 남학생이 스피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의 스피커에 있는 소리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하면 되겠죠. 오늘의 배움 순서입니다. 오늘은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의 색이라고 설명해 보기 위해 첫 번째 활동으로 작은 북으로 소리의 세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로 소리의 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리의 세기가 활용되는 예를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작은 북으로 비교하기. 작은 북을 북채로 약하게 칠 때와 세게 칠 때의 소리를 비교해서 써봅시다. 여러분의 실험 관찰 51쪽의 1번입니다. 선생님이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어요. 먼저 작은 북을 약하게 칠 때입니다. 네, 소리가 어땠나요? 맞아요. 작은 소리가 났죠. 작은 북을 약하게 치니까 작은 소리가 나네요. 그럼 이번에는 작은 북을 세게 쳐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땠나요? 맞아요. 큰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북소리의 크기에 따라 작은 북 위의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비교해 써봅시다. 여러분의 실험 관찰 51쪽의 2번입니다. 작은 북 위에 좁쌀을 올려놓고 북채로 칠 거예요. 먼저 작은 소리가 날 때 좁쌀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네,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어땠나요? 맞아요. 좁쌀이 낮게 튀어오른다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큰 소리가 날 때 좁쌀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큰 소리가 날 때는 좁쌀의 모습이 어땠나요? 맞아요. 좁쌀이 높게 튀어오르는 걸 관찰할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북을 치는 세기에 따라 작은 북 위의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실험 관찰 51쪽의 3번에 잠시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소리가 날 때는 물체에서 떨림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이러한 떨림의 관점에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북을 북채로 약하게 치면 북이 작게 떨리면서 좁쌀이 낮게 튀어오릅니다. 반면 작은 북을 북채로 세게 치면 북이 크게 떨리면서 좁쌀이 높게 튀어오르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리의 색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교과서 97쪽을 함께 읽어봅시다. 작은 북을 북채로 약하게 치면 북이 작게 떨리면서 좁쌀이 낮게 튀어오르고 작은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작은 북을 북채로 세게 치면 북이 크게 떨리면서 좁쌀이 높게 튀어오르고 큰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물체가 떨리는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는 달라지며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맞습니다. 소리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활동입니다. 생활 속에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소리를 낼 때와 큰 소리를 낼 때는 언제일까요? 떠올려서 적어봅시다.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작은 소리를 낼 때는 언제가 있었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와 피아노로 조용한 곡을 연주할 때를 적어주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때를 적어주었나요? 그렇다면 큰 소리를 낼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좋아요.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를 때,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를 적어주었어요. 여러분은 언제를 적어주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